2025년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김재경 박사님과 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25년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로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더 올라요? 네. 그래서 사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 저랑 빠숑님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뭐 엄청 색다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의 거의 집대성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2026년도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각종 문제들이 모두 다 집약되는 상황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항상 저희 작년만 하더라도 새해 전망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부, 2부가 사실상 어떻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항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1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정확하게는 이제 매매 시장 전망이고요. 이제 2부를 따로 준비한 거는 이제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따로 뗐어요. 이거를 한 번에 묶기는 너무나도 이제 내용이 방대해져서 이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을 분리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진행해 볼까 하는데 그 정도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다가 좀 우려됩니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들도 있지만 제가 26년도의 중요한 키워드를 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키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2026년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급 절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2026년부터 공급 절벽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26년도가 도래를 하였는데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엄청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 부족, 공급 절벽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 가격 뭐 하락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공급 절벽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26년도는 이제 닥쳐왔어요.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26년도 입주 물량입니다. 이제 사실상 통계 집계가 다 됐는데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은 이제 15,000건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었습니다. 2만이 안 된다. 네, 2만 미만으로 1만 건대 중반이라는 건데 2024년도랑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만 건씩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2026년도도 조금씩 더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후술하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민간 통계에서 공급 이제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가 이제 모집 공고 기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분양 뜨는 걸 보고 가기 때문에 이제 과소집계가 된다라는 비판들을 얘기를 해요. 25년도 같은 경우도 2만 건이 안 되는 걸로 원래 한 3만 후반 이 정도 얘기했었다가 나중 가서도 이제 추가되는 사항들을 넣어가지고 한 건데 이제 이거는 부동산 지인 데이터니까 지인 들어가면 이제 정확하게 2025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이제 몇 세대가 어디 해가지고 쫙 포함을 시켜버리거든요.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2026년도 물량 얘기하다 보면 분명 일단 이 물량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급 계속적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2026년도에 공급 물량이 2만 건도 아니고요. 거의 2만 건대 중반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아까 민간 통계 기준으로는 1만 5천 호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만 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민간 통계에서는 과소집계한 거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 채팅창에서도 올라오는 사항 중 하나가 부동산 지인은 주복의 경우는 오피스텔도 포함해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예. 아실보다는 물량이 좀 더 많이 잡혔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분도 있긴 해요. 그런 식으로 가서 이게 이제 통계마다 수치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로우 데이터를 오픈해 주는 곳들은 그거 참고해 보시면서 가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딱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 2000까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복에서 오피스텔을 포함을 했든 네. 했든. 근데 이건 1만 건은 이거는 좀 진짜 미스테리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2만 5천 건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는 민간 통계가 잘못된 거야. 우리 통계가 맞아. 공급 많아라고 네. 얘기를 할 건데 네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미스테리 중 하나는 일단 국토교통부 공식 오피셜은 네. 이제 민간 업체가 추정한 입주 물량은 과소집계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네.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일단은 팩트는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 통계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모집 공고가 뜨면 그게 이제 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후분양 단지들은 사실 미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나중 가가지고 이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레미안 원펜타스는 준공후 분양까지 하기도 했었으니까 중공 후 분양했네 진짜. 네. 와 대박.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입주 물량이 나중에 추산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고서 실제로 민간 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인지하고서 그 통계의 집계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걸 인지하고서 바라보면 되는 건데 음모론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역대 이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 물량들은 과소집계 해가지고 이제 집값 올라가다 뻥삥 해놓고 실제로는 막 더 올라가 있다더라. 매년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이거 어폐가 있는 게 네. 애초에 통계 집계 방식이 그런 건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속이려고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네. 얘기하면 거꾸로 국토교통부는 네. 과다해서 집계 해놓고서 맞아요. 물량 엄청납니다 해놓고서 보니까 준공 시점이 계속 밀리네. 그러면 이제 뒤로 다음 연도로 계속적으로 빼버리는 네. 그런 거는 또 문제 아닌가 해서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민간 통계 말고 국토교통부가 만든 이제 통계 같은 경우는 아주 양질의 우리 인허가 로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추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먹힙니다. 왜냐? 이제 2026년도 다 왔어요. 이제 2026년도 입주 물량인데 네. 일반 분양 안 한 게 뭐 있나? 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정비사업 전문가잖아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모든 현장들 다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서울 기준으로 2026년도에 입주하는데 아직 일반 분양 안 한 게 뭐 있지? 저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든 현장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저도 이게 플러스가 돼서 뭐가 플러스가 됐지 하고 찾아보다 보면 알기 어려웠었던 조그마한 현장들 있잖아요. 네네. 막 어디 민간 시행 현장들도 알게 모르게 서울도 짜잘하게 있긴 있어요. 몇십 세짜리 진짜 많아요. 뭐 그런 네. 것까지 포함하면 모르겠는데
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트리니언이 만약에 분양을 안 했으면 그게 있는 건데 이 그렇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입주하는 거 뭐 그렇죠 없죠 그렇죠. 이제. 예. 트리니온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가 더 추가될 거냐라고 하면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진짜 16,000세대 뭐 될 수도 있어요. 뭐 짜잘한 애들이 포함돼서. 그쵸. 근데 예. 사실상 나올 만한 물량은 다 나왔다.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한국 부동산 원의 통계랑 민간 통계랑 이제 괴리가 너무 큰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2026년도 공급 물량 적습니다 할 때는 아직 후분양 단지들이 포함되지 않았어라고 후분양. 네. 뭐 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미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야 민간 통계가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부동산원 통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사가 실제로 한번 떴어요. 이제 한국일보에서 3월 달에 네. 국토부에서 입주 물량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허점 투성이 통계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거기 핵심 중 하나가 네. 도대체 25,000 세대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정의는 5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6층짜리 뭐 연립주택 다세대 다세대. 지었어요. 그런데 이거가 법적으로는 아파트거든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건축법상은 이제 다세대는 4층 이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진짜 1층 필로티 구조로 깔든가 아니면 또 상가를 끼워놓고 해서 어거지로 6층 만드는 데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세대 빌라로 빠지는데 이거에 5층만 넘어가도 5층 넘어가는 사항들이 다 법적으로는 아파트니까 네. 이거 다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죠. 근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아파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저는 이게 좀 모르겠는 게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인지 비아파트가 아예 없다라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는 안 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위혹 첫 번째. 이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닌 게 다수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다수는 아니고 뭐 소수 포함? 그냥 포함이 돼 있다. 뭐 소수까지 모르겠지만 포함이 뭐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대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지. 우리 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도생은 어디 포함이 돼요, 그럼? 도생도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는 아파트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건축법상의 용도로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 근데 이거를 통계 정확하게 이제 로우 데이터를 까보면 알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 물량을 채워 넣었는지는 보면 알겠는데 네. 근데 이제 민간 통계랑 어쨌든 간에 간극이 있어요. 이 1만 호의 간극을 어디서 채워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국토부가 조급하다라는 사항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이거는 대놓고 국토교통과 보도자료도 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네네. 민간 통계에서는 양질의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다 뺐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청년주택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근데 뭐 그게 우리가 원룸 투룸짜리 뭐 소형을 난립한 거를 떠나서도 네. 일단 공급은 유의미한데 문제는 그 공급이 일반인들이 건들 수 있는 공급인가요? 사실상 민간에 풀리는 물량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청년주택에 아마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즉 사실상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뭐 물론 이런 사실상 다세대 빌라 같은 이런 아파트 무늬만 아파트인 애들도 있을 소수 포함돼 있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요. 예. 그건 제일 중요한 거 팩트. 오케이 다 알겠어. 네. 근데 2026년도가 정말 큰 문제인 거는 이제 아파트가 1만 건대 중반이 민간 통계에서 잡힌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 1만 건대 중반도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결국 뭐예요? 민간에 풀리는 아파트들 그리고 뭐 대단지 즉 1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지금 1000세대 넘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방배 5구역, DH 방배 있고요. 또 은평구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완판된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있습니다. 네. 또 후분양 로또 청약으로 정말 이제 광풍을 일으켰었던 반포중공 1단지 3주구 반포 레미안 트리니 1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이제 미성크로바 잠실 르엘이 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하이루체 700세대 그 다음에 뭐 700, 700, 500, 500 1페이지의 마지막 대단지가 500세대예요. 그건 뒤로 가게 되면 뭐 300, 200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100세대 미만 이런 단지들이 나머지를 다 채우고 있어요. 와.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없네, 엄청. 2026년도에 아니 그걸 다 오케이 뭐 우리가 뭐 국토부를 거짓말이라고 뭐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 말이 맞다고 쳐요. 민간 통계 1만 5천 뭐 이거 모르겠어. 그냥 국토부 말처럼 약 뭐 2만 5천이라고 칠게요. 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딱 몇 개? 4개.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뭔가 플러스는 된다 하더라도 뭐 플러스 알파 돼도 여기서 뭐가 더 세대수가 추가될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재영 소장이 모르는 서울의 1000세대 넘어간 대단지가 아직 후분양으로 가서 일반 분양을 추가될 거야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까 미성크로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올해 12월.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 얘기예요. 아니 야 왜 르엘만 얘기하냐. 원페를라 12월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올해 물량에 다름없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거야. 통계를 뭐 앞에 뒤에서 다 붙여와. 그러니까 2025년도 입주 물량 할 때는 2025년도대로 갔다가 많습니다 하면서 뭐 네. 12월 거니까 12월 통계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2026년도에서는 야 이거 12월이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올해 물량 왠지 느낌이 어게인 둔촌주공 느낌 나서 둔촌주공 입주 물량 그래서 2024년도도 입주 물량 많습니다 했었을 때 둔촌주공 아직 한 발 남았다. 12,000세대가 아직 남았다. 하면서 12월 이제부터 본격적 입주입니다 했는데 뭐 사실상 입주장은 싹 끝나버렸고 네. 둔촌주공 13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33억 실거래가 찍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뭐 공급이 어디 있단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번 얘기 나오는 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야 이게 언제 얘기야? 3월달. 3월달 보도 자료. 그러니까 매번 공급 물량 적다 얘기를 뭐 아마 지겨우실 거예요. 저희 막 1년 내내 1년이 뭐예요? 재작년부터 계속 앞으로 공급 물량이 이제 끊기는 시점이 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속일 것도 없어요. 네, 아까 말했죠?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 4개의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집값 상승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전월세부터가 저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제 나중에 2부에서 네.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공급이 일단은 없다.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우리 김현미 전 장관님의 빵뚜아네트 사건이 다시금 아른아른합니다. 저분 대통령 2번 바뀌었는데 계속 언급돼. 그러니까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김현미 전 장관께서도 이게 빵뚜아네트 발언이 사실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당장 공급이 안 돼서 답답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빵뚜아네트 오명을 받았냐면 그동안 공급 충분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집 파세요. 주택 가격 하락할 겁니다. 안정화될 겁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2020년도 막 12월 달 다 폭등하니까 그때 가서 주택 공급이 빵이었었으면 밤새도록 찍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공급 충분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김윤덕 장관님께서도 이제 후보자 시절에 얘기했었던 게 선호 입지를 양질의 주택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얘기했었지만 예. 뭐 사실 신속 공급이 안 되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선호 입지에다 그걸 또 어떻게 공급해?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예. 부채 대책이 맹탕으로 된 것 중 하나가 네. 사실 신규 택지지구도 없었었고 뭐 네. 공급 대책이라고 하지만 맹탕 공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공급 대책 12월 달에 발표하겠다 했었지만 결국 발표 안 했었죠. 네. 이제 1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또 뭘 할 수 있을지도 전 잘 의문이에요. 왜냐면 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울의 빈택지 할 만한 데들은 다 지정했고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 동탄 넘어 여기 평택 주변에 농지 되게 많고요. 네. 천안 아산까지 가야죠. 뭐. GTX 연장해서. 이제 뭐 예, 아산에 많아 아산에. 아산에 지금 춘천. 예, 미분양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수도권 해줍시다. 예. 근데 평택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문의는 수도권이지만 사실 네. 서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마 이럴 거고요. GTX 깔아주면 되지 뭐. D, 그래요? F, G, H, I, J, K까지 다 깔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나마 서울 주변에 있습니다. 네. 어디냐? 어디? 여기 고양시. 아. 일산 주변에 아직 농지 많고요. 네. 또 파주 주변에 아직 운정 신도시 주변에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정 3까지 있거든요. 맞아요. 운정 4, 운정 5, 운정 6 지정하면 아주 공급 많을 거고요. 김포 한강도 김포 한강 2 있었거든요. 네. 3, 4, 5 지정하고 검단 주변에 또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계속 여기 서쪽에는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공급 대책이 맹탕이 됐을까?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네. 여기다가 뭐 일산 2 뭐 이런 거 발표한다고 칠게요. 그 일산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땅이 아예 없잖아요. 서울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평택 주변에, 파주 주변에, 김포 주변 거기에다 넣는다 해도 뭐 서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는 일단 논외로 치고 그래도 공급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집값 잡는 데가 어디 집값을 잡는 거냐라고 하면 결국 또 일산 집값 잡는 정책이냐 파주 집값 잡는 정책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맹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분명 1월달 공급 대책 도대체 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별거 없을 가능성 높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뭔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 정부에 대한 큰 기대는 져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6.27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해버리고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거래지구 확대하면서 5년 재당첨 금지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결고 재개발 재건축 하라는 얘기가 말란 거예요. 그거 만약에 이번 1월 달에 대책 발표했을 때 투기거래지구 해제 혹은 5년 재당첨 금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이제 너무 과도한 규제들 완화 아니면 뭐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해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저는 진짜 박수 쳐줄 거고요. 네. 아 정부가 그래도 정비사업 공급에 대한 위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